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통달의 태도들과 책임들, 그중에서 오늘 12책임 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덤 티칭 매뉴얼들 보시면 거의 대부분 앞에 이 요약본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12태도와 12책임 요약본을 뭐 워크숍을 하기 전에 이렇게 배포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본이고 베이직하고 중요한 거라고 여겨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공유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엘리멘탈 추락과 그 다음에 DNA 뮤테이션 이런 부분들이 뭐 낯설게 들리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솔루션, 이 사실 용액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용액인데, 그러니까 물이 모든 걸 해체하고 씻어내는 그런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책이라고 가져오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겠죠. 자신의 어떤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공감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서 레졸루트 트윈 세트들을 정화를 해서 아리오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돌연변이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어야 된다. 모든 이제 어떤 이론을 공부하거나 또 내지는 자료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호흡하고 명상을 하는 목적 자체는 치유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덤 티칭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이 대목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서 목적은 우리의 치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삼지체의 치유, 피지컬 바디와 감정체, 멘탈체 이 세 부분들을 정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절박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이렇게 살펴봤죠.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사랑 보시고요. 사랑, 은혜, 감사, 그 다음에 경외하는 존중, 그 다음에 책임, 신뢰, 책무, 완전 무결, 마인드풀리스, 담대함, 관여된 초탈, 기쁨, 이렇게 되겠습니다. 12개 되겠는데요. 책임은 내용이 깁니다. 길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교정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문학상을 탔는데, 실제 우리 문학계들은 다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인문서 하나 발견은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대부분들이 뭐 뉴에이지 서적들이고, 판타지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학상을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끄럽습니다, 뉴스가. 그런데, 완벽하게 FA 아젠다를 담고 있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이유로 그 책들을 보는 것들은 뭐 교양서적처럼 좀 다루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12태도라든가 이 통달의 태도 책임들 매뉴얼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즐겁게 독서하거나 그럴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진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픈 게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죠. 달콤한 에고팩 타기 위한 FA 전략들인 거고요. 만약에 에세이나 뭐 소설들이나 술술 가지고 그 FA 아젠다들의 그 달콤한 속삭임들을 그냥 읽는 거는 그냥 되는데 내가 이 매뉴얼은 별로 읽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일단 내 의식이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책임 부분을 읽으셔도 많이 뭐 찔리거나 아프실 수 있는 건데, 뭐 당연하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이고, 지금 거의 7년 동안에, 트럼프 펄스 동안에 거의 개인들의 의식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멀쩡한 정신 차리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치유에 대한 서원, 치유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2 책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아 실현인데요. 이 실현이라 자아 실현이라는 말을 뉴에이지에서 오염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뭐 일면 맞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거의 본질적인 측면은 신자아의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을 구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영혼으로 육화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말들이 너무 뉴에이지상에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자아의 현실화, 신성의 구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다시 바꿔서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빅팀마이저 블레임 게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고 가해자고 책망하는 게임에 빠져 있다. 이거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양극성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극성 게임이기 때문에 이 양극성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가 신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실현이다. 그래서 이 피해자 가해자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의식과 DNA 형판으로부터 배우기로 의도한 직접적인 투사들로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물질 현현한 것들에 대해서 책무를 다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열심히 사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열심히 하면서 나의 맺어진 인연들에 대해서 책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컨셔스니스와 개인의 형편과 같은 동급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형편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식이 추락했다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신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 왜? 양극성 게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해자 가해자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마를 정화하는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자아주권 가겠습니다. 이제 자아주권 뒤에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이 서브레니티는 이 주권을 선포하다. 내가 어떤 영토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국가가 형성되려면 영토와 국민과 헌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의 영역들, 공간 안에서, 영혼이 이제 육할을 하잖아요? 공간 안으로 영혼이 육할을 했을 때, 여기는 나의 공간이 아니라 나의 포스를 펼칠 공간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 스피릿의 현현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 근원의 하나의 정신을 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현현으로서 다른 사람의 영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에 대한 영적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으면서 내 것도 침해를 하면 안 되고요. 남의 것도 침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각자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의 포스가 있기 때문에 나의 창조적 포스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나의 포스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외부 권위로부터 승인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막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잘나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가 되는 그게 주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힘이 있다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권위에 저항하거나 반항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권위적인 가부장적 질서에서 부모나 선생님이나 또 내지는 스승이나 아니면은 뭐 목사나 신부님이나 다들 이 권위적인 뭐 젊은 애들이니까 이 꼰대라고 하잖아요. 이 나이 든 사람들 가부장적 질서에 대해서 반발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내 인생에서 투사된 상태고, 공부를 위해서 투사된 형태들이고, 그들이 내 인생에서의 어떤 설정과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을 하게 되면 계속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감정이 상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다. 나의 주권을 선포하지 못할수록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권위를 추종하게 된다. 이 양극성은요, 같은 측면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잘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내가 큰 권위에 엎드려서 항복하려고 하는 마음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반발과 이 양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이제 양극성으로부터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도에서는 올 원리스 올 원리스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게 이제 우리의 태도다라고 본다면 실제 이제 책임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포스들을 발현하면서 주권들을 선포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에너지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자 컨테인먼트 통제입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훈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인먼트 이 번역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컨테이너라고 하잖아요. 안에서 자신을 가둬놓고 통제하는 거죠. 예,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그래서 이 개인의 에너지 지휘권입니다. 개인의 디렉팅 퍼스널 에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개인의 에너지를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진다는 것. 모든 내가 쓴 에너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당신이 언제나 개인의 에너지 지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쓴다는 건, 자신이 어떤 외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이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피드백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카르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쓴 에너지에 대해서 이 에너지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없다. 따라서 반응, 발상, 의도, 행동의 그 어떠한 개인적 영적 남용에 대해서 정당하거나 입증 평가할 수 없다. 감정체가 당신의 권능이 자신 밖에 있다고 당신에게 말하는 정신체의 잘못된 지각을 따르도록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감정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머카바가 뒤집어지고 정신체가 결합을 못하고 정신체가 얘를 잘못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정신체의 잘못된 지각을 따르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2차원이고 3차원인데 이 아래가 추락하면서 같이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이다. 주어진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사건을 해석할 필터로서 단어들과 관련 영상들, 발상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상황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필터를 갖고 있는 주인은 나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문제고 그것을 치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플로우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힘은 내 안에 있으니까요. 이 상황을 좋게 볼 것인가 나쁘게 볼 것인가 권력은 자신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말들도 선택할 수 있고 연관성, 뭐 아이디어 발상들 다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아 통제라는 게 결국은 내가 힘을 쓰는 겁니다.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주권이 나한테 있고 선택권이 나한테 있고 뭐 완전히 자유의지의 실현이죠. 그래서 이 자기 통제라는 말들이 이제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삼시체 훈련하는 겁니다. 이 감정체와 육체와 정신체가 완전히 언밸런스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일관된 맥락으로 통일시켜 주는 거죠. 3차원의 공부를 완료하는 거다. 섀도우의 통계와 같습니다. 이제 전체 매뉴얼을 자세히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남, 미쳐버림, 상처받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름 붙이기. 남들을 이제 라벨링하고 딱지 붙이고 판단하고 그냥 완전히 규정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범주들 모두는 감정체와 육체의 기능을 지휘하는 정수체의 필터들이다. 자, 통제가 되는 개인들은 언제나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따라서 화난 감정의 부정적인 경험과 그와 관련된 부조화의 에너지들은 오직 사건들에 대한 개인의 해석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입장인 거지 이거는 뭐 진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내 감정들을 이 감정들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여기다 계속 밥을 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를 키우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이 감정의 에너지에다 너무 많은 낭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체가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또 이제 개인 에너지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개인 에너지들에 대한 지휘 관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 지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책망 게임으로 빠져들게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물질 현현에 대한 개인의 권능과 책임을 외적 원인에 두고자 하는 사람들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이 나한테 없고 힘이 너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 끌려간다라는 거죠. 우리 누구 때문에 내가 화났어라고 하는 순간 이미 힘은 바깥에 있다라는 걸 인증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물질 현현에 대한 권능과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건데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모드로 끝나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힘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 거죠. 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 상황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느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한테 권능을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자 가이드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것, 또 감정적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모든 판은 내가 벌렸고 책임은 나한테 있고, 그리고 이 판을 바꿀 사람도 나한테 있다라는 것.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노를 통해서 일어나는 에너지 낭비를 줄여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화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만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완전히 당신 자신만의 해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계속 자신을 업셋하는 이 파워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 결국 포스와 파워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this power, 이 권능을 외부에 넘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화를 냈다라는 건 힘이 저 사람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힘이 있다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을 뭐 연민을 하든 용서를 하든 사랑의 힘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다. 결국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도 그 무엇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아 통제는 개인의 육체, 감정체, 정신체 에너지와 삼지체입니다. 이 서브틀바디와 의식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에너지의 지휘 감독이 개인적 통달의 마스터리가 되는 거죠. 달성 수준이며 자유의지 선택의 선물 안에 함께 내포된 책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개인이 인식할 때 가능해진다. 나한테 힘이 있고 나한테 선택할 권한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이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더 큰 자유와 개인적인 권능의 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임의 범위가 나라에서 행성으로, 또 그게 은하에서 우주로 확장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사실 호스트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훈련입니다. 자아 훈련. 그래서 아까 통제라고 했던 부분들은 정신체가 3차원이잖아요. 정신체가 뒤집어져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이 정신체가 힘이 없어가지고 감정체가 난동을 부리는 걸 방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체를 가둬야 된다는 겁니다. 가둬서 통제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를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불의 속성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엘리멘탈 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아 훈련은 내가 당신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예,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에 대한 결과에 저항하기보다 오히려 인정하면서 개인의 에너지들을 지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12책임을 배우지만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 자아가 4차원 에너지가 깨어나야만이 발현될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기를 원했던 결과가 사실 자신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감사의 악덕이 위선이었죠? 왜 거짓말이었을까요? 어? 왜 위선을 감사의 악덕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알아차리고 하면서 성장하는 자기를 보면서 과정 안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보상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죠. 그러니까 결과가 주어지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쁘고 보상을 못 받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결과가 원하는 것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 하면 이거를 결과물을 누군가 쉐어하면서 자신이 좋은 것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남들이 어떤 걸 줬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면 이 사람이 좋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의 의식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와 유선이라는 거는
과정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에서 내가 만족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했지만 너무 힘들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아까워. 근데 그걸 포장을 해서 누군가 쉐어를 하면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남들이 주는 찬사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선 에너지가 되는 거고, 진실로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의 칭찬하는 것들을 취할수록 이 사람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준 결과물이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과정들을 행했는지를 그 사람의 의도와 의식에 접속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에너지들과 계속 엮이게 되고 위선적인 에너지들하고 엮이게 되고 감사에 대한 깊은 에너지들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어려우실 텐데 하여튼 숙고가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모든 내가 했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책임을 지는 거다. 근데 우리는 계속 뭐 너무 거칠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여다보지 않고 나의 에고의 욕구를 채워주면 고마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내 귀에 이제 캔디죠. 좋은 얘기들을 하는 저기들은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쓴소리들을 하는데 이 매뉴얼들이 지금 가디언자를 공부하는 분들한테 사장된 이유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들을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정보입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 읽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나 번역된 부분들 보시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스피커 2가 주도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인지 아닌지 정확히 보시고요. 예, 스피커 2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진실들이 드러났겠죠. 예, 그렇지 못한 상태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육체, 정신체, 감정체는 오랜 시간 감췄던 섀도우의 잠재의식적 힘들에 의해 지휘되어 왔으며 우리가 창조하기를 원하는 인생과는 상반된 재촉, 열망, 반응, 사고, 일시적 충동, 지각, 느낌들을 우리 내면에 만들어 왔다. 이미 이거 자체가 우리 삼지체의 추락, 섀도우에서 잠재의식에서 뒤집어지는 이 힘들, 이거 자체가 우리의 지금 추락된 상태라는 거고요. 엘리멘탈이 다 추락했고 그 다음에 형판들이 다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섀도우의 잠재 의식들의 힘이 지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욕심이 없었던 분들은 크게 이제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문제가 덜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는 부모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피 속에 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내 주변의 인연들과 가족들을 보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삼지체는 섀도우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다. 결국 루드파가 잠재의식 정화하는 건데 섀도우 정화를 안 하고 감정체 정화 안 하고 이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통달의 일부는 자동 발사 장치로 오토 파일롯입니다. 자동으로 발사하는 이런 잠재의식적인 섀도우 에너지에 의해서 의식적인 제2지위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마인드, 감정, 육체의 토크들, 이야기들을 관찰, 와칭하는 겁니다. 여기는 observe라고 썼는데요. 와칭, 바라보면서 스틸 포인트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관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의식적으로 부지런해지도록 가르치는 것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의식적으로 하면 어떤 것도 제가 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명상이 되게 하는 것, 일상을 늘 알아차리게 하는 것, 그래서 감정을 제압해 가는 거죠. 알아차리는 순간 불꽃이 꺼지기 시작을 하니까 의식적으로 부지런해지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리디렉션,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리디렉션 하는 거다. 그래서 24시간 내가 의식을 깨어있게 하는 공부가 수행입니다. 자나깨나 안드나서나 깨어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나 감정들이 우리를 관통할 때 이런 패턴들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고로 살고 있지? 패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 패턴을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네가티브 한데도 네가티브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캐치하는 거다. 예, 여기는 캐치라고 썼지만 알아차림입니다. 예, 포착했을 때 자신의 제인지 순간을 사용해서 파월 여기 레코그니션 모먼트라고 돼 있잖아요. 재인지하는 그런 순간을 사용해서 알아차리게 되면 멈추게 되죠. 이 잘못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고 긍정적인 태도, 치료를 위한 단어 선택, 직접적인 에너지 지휘의 권능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감정이 일어나서 알아차리면 바로 뭐 호흡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털어버리고 좋은 말로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는 나한테 힘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것 자체가 알아차림이 없고 자신들한테 포스가 없는 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더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티칭에서 얘기하는 거는 리액션 하지 마라. 리액션 하지 마라.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거에 리액션 하지 말고 내가 인간이 정신체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액션하면 된다. 얘는 흘러가도록 두면 되는 거죠. 잘못된 에너지들은. 그래서 이제 자아와 맞서는 에너지들을 원하는 건설적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창조의 완수를 위해서 지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가 원하는 걸 창조하기 위해서 에너지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 훈련은 잠재 의식적인 마인드의 사자 조련사가 되는 건데 얘가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내재된 힘을 사용해서 잠재 의식적 쇄도를 진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얘를 이제 얌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면서도 확고한 제 지위, 야, 너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으르렁대는 사자를 얌전한 고양이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건설적인 공동 창조에 합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섀도우 트레이닝을 통해서 삼지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훈련은 그래서 자 훈련은 섀도우가 아래에서 슬그머니 올라올 때 슬그머니 그 뱀처럼 올라옵니다. 스네이크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스네이크 뱀처럼 스물스물 위로 올라올 때 그것을 좋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올바른 사고, 행동, 태도들을 채택하도록 상기시킬 때 나타난다. 우리가 이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건 올바른 거야. 죽을 때까지 후회 안 하는 거야. 바로 행하는 거죠. 행동, 태도들을 채택하도록 상기시킬 때 나타난다. 자아의 섀도우 부분들은 이러한 자아의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표면 위로 떠올라서 치유를 위한 의식 마인드로 들어간다. 의식적인 마인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식 마인드 자체는 통달의 위대한 속성들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 책임은 자아 사랑인데요. 예. 매 순간 우리를 관통하고 있는 신성한 스피릿의 무한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책임이다. 예. 내가 신성을 느끼고 그 신의 정신과 마인드를 선물로 느끼면서 계속 자신을 돌보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내면으로부터 와야 되고 영원한 신자아와의 진정한 영적 연결과 신자아에 내재된 모든 창조와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게 된 에너지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5차원 에너지가 깨어나 이제 봉사심, 이타심 이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차원 에너지 들어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외로움이나 내적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랑을 찾는다면 우리는 에너지 뱀파이어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들 내면에 구현된 신포스를 가볍게 건드리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 있는 사람들 좋아하죠. 그런데 왜 겉으로 표현된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볼 줄을 모르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서 멋있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면 이걸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포스를 대체할 대체품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아 아이돌들한테 열광하고 우리나라 같이 막 영성단체 교주들 열광하는 이런 팬덤 문화가 너무나 심각하고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욕구이고 필요이고 근본적인 어떤 것에 대한 결핍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완성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밖으로 에너지들을 분출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신근원의 유니버스 우주 의식과의 개인적인 연결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찾을수록 남 탓을 하거나 피해자 가해자 게임에 빠져 있거나 외부에서 찾을수록 신과의 연결은 단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핍은 외부의 사랑으로 충족될 수 없고 오직 내면의 신을 인지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으며 당신의 절대적인 사랑의 살아있는 구현체라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귀엽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레인보우 그 광선이 우리를 쉴드를 확 쌓는다고 예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큰 어떤 에너지 장안에 내가 폰하게 감싸져 있는 그 충만된 느낌을 계속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구현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 테크닉을 하실 때도 그런 에너지에 감싸져 있는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신을 인지하게 되면 만물에 대한 위대한 사랑, 신의 사랑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게 해부에 이렇게 크게 대문자로 써놓은, 그래서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저도 책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따옴표를 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막 강조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막 손목이 부러지도록 막 색칠하고 막 마킹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권능의 이 의지로부터 당신은 세상으로 들어가 사랑을 받으려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사랑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5차원 봉사 에너지입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사랑이 자아의 사랑을 통해서 접근될 때 모든 것의 동기는 즐겁게 주는 것에 있게 되고 당신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어떤 것들이 당신 자신의 내면의 적극적인 심포스의 사랑을 통해서 현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아 사랑은 영적 성숙에 대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즐겁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상태. 그것을 그래서 가디언들은 내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올해 주파수 우리가 블루마블 가지고 많이 놀고 내 안에서 이제 자아가 우뚝 서고 이제 나누고 싶은 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 지구와 인류의 생명지향들을 걱정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실드는 더 강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예, 영적 진실성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어도요, 이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예, 나눠서 보시더라도 제가 힘들어도 한꺼번에 쭉 가겠습니다. 영적 진실성, 도덕성입니다. 예, 영적 진실성, 영적 진실성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책임이다. 예, 진실과 도덕성, 이 인테그리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형편없이 행동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 권리를 알고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영적 진실성, 도덕성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먹는 습관들은 식물계, 동물계, 지구의 왕국들을 침해하고 있는가? 계속 그 지금 엘리멘털 킹덤들을 치유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구의 자연 환경들이 이제 파괴가 되고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자연환경 파괴되는 거는 뭐, 이게 프리메이슨의 그 메이슨이 석공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 석공이 개발업자들입니다. 건물 짓는. 예. 그래서 이제 이 개발업자들이 손을 대면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죠. 이제 한꺼번에 다 파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일루미나티 자본들과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재건 사업을 하죠. 예, 재건을 하면서 또 돈들을 벌고. 그러니까 지구는 계속 이러한 역사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금을 속여서 정부에 대한 조용한 반란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돈 문제에 있어서나 당신이 더 가치 있고 그래서 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한테 보여주려고 시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도록 적자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가? 예, 적자 생존 게임입니다. Play the survival of the fittest 돼 있죠? 왜 게임? 결핍 게임입니다. 결핍. 예, 내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구하고의 경쟁을 통해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의식으로 완벽하게 포화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IMF를 겪었던 40대들하고 40대들, 50대들이죠. 지금 50대가 됐겠네요. 40대, 50대들 이 의식들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생존 서바이벌 게임이.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을 그러니까 실제 정말 세금이 아까워도 악법도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가 막히죠 지금 FA들이 정부 돈 빼 가지고 자신들이 뭐 정말 3대가 부유해지도록 돈들을 빼돌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금 출생 인구가 줄었는데 예산이 100조가 잡혀가지고 20조를 줄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의료 예산으로 돌려도 되는데 이 많은 예산들을 아이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커미션들을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애들한테 태블릿 PC 나눠주고 뭐 그냥 거의 커미션 장사는 이 장사꾼들 중에서 제일 핫발 장사죠. 정직하지 못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뭘 중간 마진을 본다는 거, 그거를 폭리를 취한다는 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들을 보면은 지금 당신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비록 그것이 전적으로 진실이거나 당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감정을 반영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존과 출세를 위해서 입에 바른 말들을 한다. 그리고 양설이라고 하죠. 예, 두 혓바닥을 놀린다.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도마뱀처럼 혀가 갈라진 거를 양설이라고 하거든요. 예, 도마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일을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몫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좀 덜한 만큼 남들이 더 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종, 성별, 신조, 학문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고 착취적이고 불친절한 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도에 대해서 벗어난 변명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뭐 가디언자를 공부하는 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불친절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고요. 그 정도에서 벗어난 변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원인이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힘이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하면 전혀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영적 진실성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습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활동 영역들에서 영적으로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면으로 마주보고 이러한 삶의 영역들을 영적 진실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적극적인 전념, 몰입입니다. 이 커미트먼트 몰입이고 이 디서플린 훈련입니다. 그래서 완전 몰입과 집중 훈련이 우리한테 이렇게 열중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진리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병행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이 세워질 때까지 이제 가디언들도 기다리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열심히 뭐 유튜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일단 자료들은 올려놓는데 완전 집중해서 자신들이 그 맥락에 접속하게 되면 또 그 축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바이벌 게임들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몰입과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꾸며낸 것이 아닌, 그 다음에 가짜가 아닌 진정한 영적 진실성에 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통해서는 누구도 천국의 문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곳이라도 통과하지 못한다. 말들이 세죠? 세니까 이 매뉴얼 다 보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문도 못 들어간다고 하고 막 예.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왜 싫어하는지. 영적 진실성을 배양하는 것은 영적 통달의 경로와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매우 중요한 책임이며 영적 진실성 없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너무 세죠. 예. 스피커 2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의식의 상태와 집중의 결과로서 DNA 내에 화학적으로 현현하는 의식 진실성의 생물학적 실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NA에 현현하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결국 물질을 현현했기 때문에 그 물질 상태가 DNA 형판에 있고 이건 의식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영적 진실성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양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DNA 형판 또한 그러할 것이고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당신 자신의 생물학의 상태는 당신의 감독관이 될 것이다. 스타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화학적으로 암호화된 의식의 영적 진실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코를 마시고 주책을 부리면서 제 몸 컨디션이 그렇습니다. 계속 몸이 눈, 코, 입이 뒤에 7, 8, 9 차크라고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턱의 임파선에서도 막 너무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계속 막 돌아가면서 컨디션이 막 추웠다 더웠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예, 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스피커 2가 있다면 사실 뭐 더 카타라 팀들을 강력하게 지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피커 2가 추락을 했어도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스피커 2가 추락하는 또 다른 큰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뭐 개인의 카르마라든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뭐 엘리트 의식도 강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스피커 2, 3는 그 스펙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성약 번역할 때 좀 의심을 했었죠. 이래서 그랬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해는 됩니다. 예, 그 엘리트 의식들, 잠재의식에 있던 걸 정화를 못하고 또 이해샤의 방식들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누구나 걸려 넘어져 추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외인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쓰리가 지명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1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훈련이 된 거에 비하면 투쓰리는 나중에 이제 거의 합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묻은 게 큰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판에 다 나타난다. 이 이제 이해입니다. 감사함. 왜 이해에 감사를 하냐면 내용이 감사입니다. 그 내용이 이게 이해를 번역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내용 다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이 appreciation 이 번역하면은 다 감사 이해라고 나오는데요. 제 여긴 또 이렇게 썼네요. 예. 저는 처음에 이걸 다 감사로 배웠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사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이 되고 더 많이 하도록 가르친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게 20년 된 상황인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완벽하게 이제 금융자본주의의 병폐들을 다 체험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세상이 됐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저들의 논리에 넘어가가지고 즐길 대로 즐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에고가 지금의 상태하고 20년 전 상황은 또 완벽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사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착하고 작은 양떼 소비자가 되도록 동기가 부여되고, 부족한 것들을 지각하도록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물질 세계도 같이 발전한다. 정신 세계가 발전하며 2000년 초반에요. 그래서 물질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관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008년, 2016년을 겪으면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 FA들의 전략에 넘어간 과소비들이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서 이런 소비들에 대한 것들을 더더욱 줄이게 되고요. 예, 그들의 영역에 있는 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알면은 안 하는 거죠. 알면 두 개 살 거 한 개 사고, 내 필요한 것만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FA가 주는 그런 미끼들, 예, 우리가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생과 정신적 자유의 의지의 선택이라는 선물로 시작해서 예, 인생과 멘탈 프리 윌 초이스잖아요. 정신적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선물로 시작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추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러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멈추는 스탑 훈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건 다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생존 본능으로 생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아드레날린의 이제 결과물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의학적으로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내가 생각을 멈춰야 된다. 그건 다 서바이벌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잃은 지각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 의식에 본격적인 돌연변이를 키우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격이 있다. 누군가, 그러니까 가디언들이 우리한테 뭔가 줘야 된다. 뭐, 우주가, 부모가, 배우자가, 자녀가, 고용주가, 정부가 나한테 뭘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주의 정책에 이제 30년, 40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권리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가디언 아리아스가 뭐 이렇게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변화에 같이 부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이 있다. 너가 나한테 주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마인드 트랩이라는 거죠. 이 덫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는 좌절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바래, 자식한테 바래, 나아가서 정부에 바래,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바라게 된다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인생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잘못된 기대를 걸면서 우리가 우주가 상상한 그림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크게 화가 나거나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 뜻대로 왜 당장 안 해주냐 하면 가디언과 하나님들 신 근원한테도 화를 낼 수가 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중요합니다. 아무도 no one, anything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받을 빚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건 의식의 결핍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의식의 결핍이라고. 이 결핍을 즐기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내면에서 셀프의 공허함, 뭔가 텅 빈 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나 종종 부모나 연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받기 위해서 to receive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받기로 기대했던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페이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았다가 느끼거나 이용당했다고 느끼거나 받을 것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것은 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 혼자 주는 것이요. 기빙 언론이라고 썼습니다. 기빙 언론을 하기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빙 언론 숙제입니다. 기빙 언론. 론 하모닉 하지 마시고 기빙 언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기로 한 것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 이 조이,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해준다면 우리는 받을 것이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강요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기대 없이 산다는 것에 대한 기쁨, 살아간다는 리빙에 대한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면 인생은 우리에게 바꾸기에 너무 짧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제 산다는 거에 감사하는 게 나았습니다. 산다는 것에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걸 태도에서 배웠다면 이제 책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주는 기쁨. 당신의 이웃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비교하고 서로 견주는 마음들. 우리 자신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축복을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고 있고 이 브레싱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부는 밖으로 향한 시선을 완벽하게 내면의 중심으로 신근원과의 관계 맺기에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선물들, 축복들, 동작들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며 살아간다면 반밖에 없네 헬프 엠프티입니다. 우리가 이제 컵에 물이 있는데요. 누구는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라는 겁니다. 난 이거를 반밖에 없네 할까? 아니요, 반이나 있네. 와, 반이나 했네. 라고 생각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감사하는 능력이 이제는 이 감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긍정적 마인드를 회복해서 근원과의 연결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물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는 것은 확장되고,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우리의 감사의 에너지를 보내지 않는 것은 결국에 당신의 경험에서 바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계속 그거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통증을 보고 두려워해서 대처를 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리액션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이 통증 커집니다. 그래서 이 집중해서 기울여지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면 선택된 필터를 통해서 세상에 다가갈 때 정기적 송신기가 되는 것이며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렉트리컬 트랜스미터가 되는 겁니다. 정기적 송신기가 돼서 에너지를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받고 뿌리는 거죠. 그게 PBIS입니다. 이때 했던 개념으로 보면 행성 체어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먹이를 먹고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통해서 카타라 나무죠. 카타라 생명나무를 통해서 주파수를 받으면 나의 카타라 나무가 일단 지구로 보내게 되고 지구 생명장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 전체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타라 생명나무라는 것들을 카타라 생명나무 그 하나하나가요. 센터가 다 주파수 수신 센터입니다. 수신 센터고 그것을 받아서 내가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얻으려는 게딩의 태도로 세상에 나아간다면 자연 물리학의 과정은 뒤집어진다. 당신이 외부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기려고 한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다이오드 격자의 미아즘 카르마 입자로 갇혀있게 된다. 미아즘은 당신이 내적으로 우주적 공급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자연적 에너지의 주파수의 양가치를 모두 감소시키게 된다. 근데 받는 것보다 이번 생에 주는 게 좋습니다. 많이 줄수록 이번 생에 그 카르마를 터는 거기 때문에 받기보다 주우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방출할 때 예, 개인적으로 더 많은 자기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가 들어와서 도는 거죠. 에너지를 보내는 것은 카타라 해부학 다이오드 격자의 자기 볼텍스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화된 다이오드 그 지점들은 표현된 에너지보다 더 높은 주파수와 품질로 우주적 에너지에 더 많은 공급을 가져오게 해서 주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 공백을 다시 채우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베풀수록 더 많은 걸 채워준다는 거죠. 얻으려는 태도는 세상으로 내어간다면 자원 물리학 과정은 뒤집어지게 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형태의 감사를 보내는 것조차도 주는 것은 자연의 에너지 플로우를 원활하게 하고 당신이 보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에게 증폭되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작용하지만 좋은 것, 좋은 것에는 우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굿니스라고 했는데 선함, 친절, 미덕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더 많은 좋은 것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대접하기를 바라냐면 먼저 내가 상대를 대접하라고 하는 예수님 공자님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행하면 우주가 자신한테 그런 친절을 베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검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게 위선으로 뒤집어질 만큼 중요한 얘기이고 우리가 루드파 정의안 중에서 369, 12 정의안의 핵심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셔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이고요. 그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문자로 죽은 것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관점들을 찾으라. 주는 것의 기쁨을요. 진정한 감사의 행동으로 결핍의 환상은 더 작게 경험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이 현현할 수 있는 파워들을 풀어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환상이라는 겁니다. 결핍이라는 게. 지금 가디언과 이해샤와 테크닉하고 공부하고 자료들을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나 이제 축복된 시간인 거죠. 우주는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인드덫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자기 파괴 게임이다. 끊임없는 감사 속에서 그것을 바꿔라. 당신의 세계는 점점 더 확장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현실로 이끌 것이다. 예. 이 부분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상에 이용했다고 느끼고 당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개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무언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창조의 본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인생이라는 창조 게임 내에서 당신의 개인적 권능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하라. 더 자주 심포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해샤 가리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플리스하고 감사하고 당신 자신이 감사해야 하는 것만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것이며 감사해야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돕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감사를 한번 시작하면 더 깊어지는 의미죠. 친절과 같은 더 많은 좋은 것들이 당신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제 책임입니다. 칠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이해하는 덕목이 우리 칠 책무에 걸려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차원 넘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인내. 인내는 심포스는 자신의 일정표를 가지고 있다. 당신과 우주와 함께 완벽한 신성한 올바른 타이밍에 창조할 거라는 걸 믿으면서
바로 지금이 아니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이 물질의 현현에 내재된 실제를 인정할 수 있고 내면의 신근원과 공동 창조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당신은 에고의 자아가 시간의 고유의 본성에 맡기도록 강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아 통제가 되고 자아 훈련이 되면 에고를 이제 전체 큰 힘에 맡기게 하는 게 더 쉬워진다. 이 의미이기도 하죠. 지금, 호스트 마스터스 과정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내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플로리다에 뭐 100년 만에 허리케인이 오고 뭐 이랬대는데 뭐 안전하겠죠. 안전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15일 날 무사하게 이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디언의 일정이 있고 그 일정에 우리가 맞추어서 더 좋은 시간에 하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고의 자아가 시간의 고유의 본성에 맡기도록 강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 마인드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괜찮아. 신성한 올바른 타이밍이 있다고 믿어. 이게 divine right timing. 이게 divine right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믿어라고 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C가 정해진 때에 집착하면서 자신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이건 선택이라는 거죠. 당신이 요구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결국 믿음의 영역은 선택의 영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완하는 방법을 배우고 릴렉스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배움의 대상입니다. 일리안이. 그냥 내가 그냥 신뢰하고 이완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완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코크레이션도 배우는 거고 결국 우리는 다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공부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마우스가 사라져서. 네. 어디로 갔을까요? 마우스가 나오면 예.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신성하고 올바른 시간과 질서 안에서 진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시간의 의식과 공동 창조하며 일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어가게 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당당히 디맨드 요구하는 것보다 좀 더 멋지게 에스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우주적 스피릿, 신의 정신점을 믿고 우리의 공동 창조 안에서 신 스피릿의 일부를 실천했을 때 그렇다. 신의 가스피릿입니다. 가스피릿이 일부를 실천할 때 그렇다. 인내는 우주적 질서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의 수준을 반영하는 동목이다. 이게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본성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절입니다. 친절도 좀 내용이 많은데 일단 존중, 공경, 리스펙처럼 친절은 생득권이라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부여된 권리이지만 매우 종종 이제 잘못 오인되어 왔고 그래서 진정한 친절한 인정 많은 마음으로 만물 안에 살아있는 신포스에 대한 경의 속에서 창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을 보내며 세상에 나아갈 때 물리 역학을 따르며 우리에게 우주적 역류를 통해서 친절과 같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올 때 고주파수의 전기적 에너지를 우리는 다시 전송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백플로우가 나오는데요. 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물리학으로 우리 유니버스의 창조 물리 법칙 중에서 내가 나누게 되면 더 많은 백플로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주는 게 먼저다. 받기보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더 백플로우 크게 일어나니까 이것이 그냥 인문 따로 과학 따로 뭐 역사 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문 이퀄 지금 과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문 과학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식에서 과학은 너무 어려운 거고 인문은 관심이 없는 영역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양극성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친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주어야 하는 선물이다. 예, 자신한테 이제 친절한 사람은 남한테도 친절할 수 있다. 예, 친절은 의식적이 되는 것을 내포하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의식적인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거고, 의식적이 되는 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욕구들, 감정들, 바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 이게 나의 욕구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의 욕구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같은 배려와 관심을 행동과 태도와 의도로 표현하는 것을 함축한다. 예, 실천, 액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액션의 중요성. 그 다음에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게 먼저 무작위적으로 행동해라. 이게 어떤 때는 나한테 잘해주고 어떤 때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냥 랜덤으로 항상 언제나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라는 그리고 나서 인생의 무대에 만나는 모두에게 그 선물을 건네줘라. 예, 예, 이런 얘기들이 불편하니까 이 매뉴얼이 사장되는 느낌입니다. 비열하고 심술을 굳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래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죠. 복수해주고 싶죠, 오히려. 예, 당신은 그들이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걸려있는 숙제입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 못된 이웃들한테 잘하는 우리 주위에도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예 안 만나는 것들을 다들 선택을 했죠. 그래서 다들 갈등들이 심해지니까 보면 안다 하지만 실제 또 다른 기회가 됐을 때 우리는 시험에 놓이게 될 겁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친절로 모든 것을 대하려고 하라. 당신은 심포스의 현현으로서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당신은 다정하게 호의를 가지고 돌아오는 심포스를 매우 자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FA를, 아젠다를 퍼나르는 단체들이나 개인들의 에너지한테 친절로 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 두고 싶지. 예? 일단은 이제 보존 넘어가겠습니다. 절약, 재활용. 이게 덕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고요. 예? 보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이상은 남용하지 않는 것. 내가 쓸 것만 지구의 에너지에 딱 최소한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냥 더 쓰면요. 그거 다 토해내고 가야 돼, 지구 에너지. 그러니까 한 태양계 시스템 안에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카르마적인 거고, 내가 쓴 걸 다 되돌리고 해야 그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지체들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말과 행동 에너지를 더 아끼며 사용하는 것까지 심포스의 에너지 모든 표현들에 있어서 전체의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 한 형태이다. 존경과 감사를.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게요. 신근원의 표현들, 심포스 에너지 표현들한테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 거니까 심포스에 보내는 거죠. 예, 심포스는 새로운 표현의 재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재활용 순환시킨다. 계속 이제 뭐 우주 더스트로 가도 마찬가지고 스타더스트로 가도 마찬가지고 다시 그 영원한 창조 시스템 파르티카이 페이징이 있잖아요. 파르티카이 페이징을 통해서 계속 재순환하는 거죠. 예, 모두에게 자유롭게 주어지지만 가치 없거나 낭비되는 것은 없다. 모두가 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아껴 쓰고 요즘같이 막 물질이 흔해서 갖다 버리고 막 이러는 것들, 새로 사는 것들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실 경고인데, 새로운 거 보면 눈에 막 홀리게 되니까 새로운 거 자꾸 사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스탠을 하나 쓰는데 옛날 스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뭐 몇십 년 전에 받은 스탠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튼튼해요, 두꺼워요. 그런데 이제 다들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얇은 스탠들이 나오고 지금 뭐 포스코 303도 뭐 좋은 게 나온다고 하지만 계속 얇아지고 가볍고 변형되고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돼서 싸게 막 유통되고 갖다 버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정말 추락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귀하게 사고 귀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거. 10년, 20년 써가는 거. 그렇게 옷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싼 옷들 막 사서 입다 버리고 새 거 사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 되게 싫어해서 뭐 20, 30년 된 옷들도 갖고 있다가 지금 너무 거대해져서 다 줬는데요. 항상 이제 잘 보존했다가 남한테 나눠주고 절약하고 이러는 것들이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생활에 밀착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 지금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예, 우리가 더 누릴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있는 거 아껴 쓰고 이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전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신의 창조적 에너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감사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모든 형태들에서 존경과 명료한 의도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미세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고, 반면 다른 모든 왕국들, 그래서 이 킹덤 계속 나오는 게요,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이렇게 나눕니다. 이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respect and clear intention 있잖아요. 이게 제가 계속 순수한 의도를 모든 행위에 있어서 순수해야 된다. 순수한 의도가 창조하는 겁니다. 순수한 의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스탑이 되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예, 그리고 이게 생각이 밝아져가지고 신근원의 정신체하고 연결되면은 의도가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은 순수한 소망이 되고 의지는 제가 순수한 동기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지체가 전변되는 과정들을 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화입니다. 치유이고. 그래서 순수한 의도, 예, 리스펙 앤 클리어 인텐션을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낭비가 없다면 원활할 것도 없다. 는 옛말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홀로그램에서 지각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개인적인 심포스 에너지의 물질 현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신성의 에너지들을 사용하고 응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존경과 감사와 보존을 하는 데 열중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구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지향해야 될 이유는 있는 거죠. 예, 책임, 외교, 사교, 협력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인간관계 맺는 거라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디언들은 최고의 외교수를 보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시 호스팅할 때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 말썽꾸러기들, FA들, 곰팔 종족들이라고 어떻게 외교 전술을 펴서 동시 호스팅이 다시 에메랄드 제 성명에 데리고 들어왔는지 그 포스와 외교술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도 뺀질거리고 빠져나가고 맨날 성역 가입했다 탈퇴하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닌데, 이번에는 그게 좀 믿음이 갔습니다. 더 강력한 가디언들이 함께 하면서, 공예들이 함께 하면서, 이번에는 못 빠져나가겠지. 근데 그 밑에 하수인들이 문제입니다. 그 밑에 우리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설피 아는 사람들이 그 홍위병들이 되거든요. 아직도 그 일루미나티 홍위병들은 뭔지도 위에서 바뀐지 뭔지도 모르고 밑에서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존재는 공동 창조적인 행동 노력들이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 자체가 크리에이티브 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의 성취가 항상 그래서 제가 의식은 바람은 늘 새롭다. 공기의 에어는 항상 새롭다. 에어는 신선하고 그래서 항상 남의 것을 카피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용하거나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착한 생각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 영원한 생각, 순수한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거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욕망들의 성취 또한 기꺼이 허용해야 한다. 윈윈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존재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쟁 시기 질투하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나는 좋고 남들은 관심이 없는 남들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든 이런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빙 준다는 것은 의도로 창조하는 것이다. 기빙, 기빙 준다는 의도. 여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 의도 준다는 의도 이게가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의도한 창조들에 동의할 수는 없고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관점을 가질 수 있죠. 동의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스탠딩,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예. 외교는 상반된 힘들 사이에 다리가 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동과 결정들에 도달할 수 있으며 상호 간에 서로의 관점을 지지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게 서로 공존하는 코크레이션, 코오퍼레이트, 코크레이션이죠. 이제 공존하는 거죠. 서로 상생과
진정한, 그러니까 가짜 FA 아젠다들에서 서로 뭐 상생 공존하자라는 건 다 거짓이고, 진짜 이제 의식의 연대를 통해서 신근원과의 연결안에서 서로의 존엄성들을 존중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이상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예, 우리는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고, 예, 동의하지 않는 거에 동의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방법. 공동 협력하는 공동 창조의 영적 기술들을 점점 더 높은 단계의 표현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 예, 공동 협력, 공동 협력. 지금 생활협동조합들은 다들 FA의 아젠다를 뿌리고 있는 이익단체로 변모됐습니다. 예, 지금 뭐 청년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들, 뭐 생활협동조합들은 다들 정부 돈 뽑아내는 기구를 출력해가지고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야 될 세상이겠죠. 그래서 이 높은 단계로 표현해 나가는 건 진정한 사람들이 깨어나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책임 이제 상식으로 갑니다. 예, 마지막까지 왔네요. 예, 다 해야 됩니다. 예, 센스. 그래서 이거 뭐 띄엄띄엄 보면 보다 말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거를 힘들게 왜 읽어드리냐면 혼자 보시면 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에세이나 부드러운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읽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읽고 불편하고 생각이 딴 데로 가서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하니까 저도 제가 인간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들어드리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읽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저의 좀 노력을 좀 알아주시고, 예, 인정욕구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건 한 번 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거고요. 인정욕구 없습니다, 저. 혼자 온 세월이기 때문에 누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 혼자 온 세월이라서, 예, 농담으로 하는 거니까 농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우스가 들어가가지고, 예, 마우스가, 예. 예, 찾았습니다. 예, Learning to Identity. 야, 이게 지금 우리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정말 관건입니다. 예, Identify, 예, 식별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식별하는 거고, apply 적용하는 건데, 이 common sense, 예, 보통적인, 일반적인 상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가장 평범한 것에 있는데요. uncommon sense, 비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이 알아차려지면 내 행동이 어떤 플로우에 맞춰서 의식의 플로우, 에너지의 플로우, 전기 플로우에 맞춰서 의식적인 순차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가 커먼 센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 불쑥 올라와서 생각 감정을 표현을 한다. 이러면 언커먼 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노잉, 알매 상태에 이른다는 거는 완전히 내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영적이라는 건 무조건 내적인 거죠. 내가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면에 이게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항상 그래서 내면에 물으셔야 됩니다. 내면에 이게 뭘까요?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거구나 하고 알미 열리거든요. 계속 알미 늘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를 때, 뭐 유튜브를 찾거나 사전을 찾거나 블로그를 찾아서 누군가에 물어서 자꾸 해결만 하시려고 하면은 내 이 노잉은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잉을 깨우는 거고, 이 노잉에 이 알면서 보편적인 상식과 개별적인 상식 둘 모두를 식별하고, 예,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예, 이 비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별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거니까. 예, 우리가 인생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에너지 표현의 가장 위대한 밸런스, 균형을 찾는 거다. 예, 이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창조 능력입니다. 내가 이제 이미 신이 나한테 주신 내 안에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잠재력들이 있어요. 포스를 깨워서 어떻게 익스프레션 할 것인가.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넘치고 주는 방식으로 또 우주의 법칙에 맞게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위대한 그레이티스트 밸런스에 가는 거죠. 가장 조화롭고 균형적인 상태로 우리가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12개 마무리했습니다. 아, 정말 이 부분들은 가장 베이직한 거기 때문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실제 사이언스가 없다면 이 부분들을 더 소홀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이언스를 먼저 해드린 거고요. 이 가치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 그거에 좀 의도에 접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5원소에 예, 제가 이게 맞춰지 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책임은
자, 일일이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제 도표를 만들었으니까 그 도표에 맞춰서, 레졸루트 트윈 세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올려드린 거죠. 예, 태도, 12태도가 어떻게 속성별로 맞춰져 있는지, 그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보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지금 이 스키마, 예, 이거 한 겁니다. 예, 에고 의식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올 원리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라면, 여기는 계속 나의 권능 파워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있어서 전도된 책임, 부정적 에고의식, 15개의 취약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스키마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뼈의 골상을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 주권이 무기력해지고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아 사랑이 25811입니다. 예, 고립되고 사랑이 없으면 고립되고 소외되고 격리를 느끼고 인내심이 없어지면서 무기력해지고 허약해지고 예, 외교 공동 협력하는 코오퍼레이션이죠. 예, 협력을 못하게 되면 감정이 없어지고 감동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걸 보거나 대단한 걸 보도 칭찬하고 감동하고 느끼고 하는 능력들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뼈처럼 굳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뼈가 굳어지면서 죽나 봅니다. 이게 결정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뼈도 사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되게 유연해야 되거든요. 뼈 자체도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악덕, 무지, 두려움의 퇴화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속성으로 다 살펴보긴 그렇고, 이 지금 12태도를 엔토라칭 3692 악습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살펴본 게 지금 12태도죠. 이 중에서 대표적인 36912, 36912가 어떻게 바뀐다? 위선과 결핍과 판단과 속박으로 바뀐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 번에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이거 오늘 못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막 정리를 했습니다. 무라층 2581 취약성 이해되시죠? 예, 전도된 책임들 이게 12개의 지금 카타라 센터에 이게 배치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막혔냐? 가운데 2581 자아주권과 사랑과 인내와 공동 협력하는 외교 사교에 있어서 어떻게 바뀐다? 예, 힘이 없어지고 고립돼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감정이 사라진다. 무감각 냉담까지. 이게 이제 우리 물아치에 껴있는 카르마 입장인 거예요. 한눈에 보시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출연을 했는지 지금 우리의 왜곡이라든가 또 내지는 엘리멘탈 추락 또 뿐만 아니라 카르마 형판의 뮤테이션들 완전히 이 지금 뮤테이션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뮤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센터가 주파수를 완전히 받아서 완전히 뿌려주고 있지 못한 상태 자주권이 추락한 상태가 되면 무력화가 되는 거고 이 오카타라 센터가 완벽하게 변이 돼서 얘 뮤테이션 상태입니다. 뮤테이션 상태가 고립과 고독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뮤테이션이 있다고 나는 잘 살아왔는데 정상적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인 거죠. 지구의 대수층에서 우리는 다 에너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 대수층이 오염되면 우리의 피는 다 오염이 되는 거고요. 지구에 이제 멘틀 지각은 이제 올라갈 건데 멘틀 지각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 뼈들은 다 오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에 대한 감각을 더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승리는 뭐 악덕 악습 이런 게 없지만 이제 잠들어 있는 승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다라층, 다라층에서 이제 배치만 했거든요. 이건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텍스트를 사실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잠재력, 그 다음에 자아 권능, 예, 겸손, 영속성, 영적 교감, 교제, 교단,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요, 충만, 표현력, 말투, 그 다음에 능력, 영역, 역량, 적격성, 조화, 하모니, 일치, 화합이고, 친해, 애정어린 말 표현, 열의, 열중, 열심, 자립, 독립까지 해서 12개 이제 승리되어 있거든요. 승리 이제 가져온 이유는 여기 이제 1470을 탕에서 발현되는 에너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잠재력 이게 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얼굴 표정이 우리의 우거지 죽상된다고 하죠. 표정 안 좋아지고 말투가 험악해지고 예쁜 말 좋은 말 이쁜 말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 우리가 이제 승리 이런
승리를 느낄 수 있는, 내가 에너지를 가졌다, 사방팔방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 예, 굉장히 표현이 길지만, 예, 한 개 연결해서 보시면, 왜 내가 잠재력이 안 나올까? 아, 이렇게 시꺼멓게 별해져 있을까? 그래서 사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레졸루트 트윈 세트 지금 다 찾아본 겁니다. 이게 다라층, 그 다음에 무라층, 그 다음에 엔트라층. 계속 지금 호스트 마스터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 정화하고 있는 대수층 있죠? 대수층에 루드파 정화하고 있는 거고, 이제 멘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동하겠죠? 예, 멘틀로 이동하고, 이제 다 대기까지 올라가서 이것들을 다 이제 정화를 할 건데, 예, 지금 루드파 정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이 부분에 태도, 내 안에서 행동하는 감사의 15강선이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정리드린 거거든요. 스키마, 이오팔 하나, 책에서 보시고, 한 장에 넣어놨습니다. 한 장에 잘 보시라고. 쬐그맣게 귀엽게 넣어놨죠? 쬐그맣게 귀엽게 한번 보시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우리 이 아리오나 마인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예, 날아오르기 위해서, 야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예, 되게 긴 시간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에피아레아 아름브라 공유에, 이라냐 토피아 유레아 아름브라 공유에, 노미아 유세트라 유레아 아름브라 공유에 늘 외쳐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가짜 가디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디언 오브 유니버스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편에 공유의 이름들 통해서 영광을 다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AMCC, MCUG라고 하셔도 된다. 함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12 태도와 책임의 벽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 전체를 짧게 짧게 이렇게 길게는 못하고 짧게 짧게 읽어가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로드파 스키마 완벽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대수층에서 이제 멘트로 올라올 거거든요. 멘트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우리는 태도와 책임을 다 마스터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차에 같이 함께 탑승해서 가시기 바라고, 저희 에피의 도서관 유튜브 채널과, 그 카페도 오픈을 했으니까 카페는 이제 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관과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뭐 호스트 마스터즈 구독하고 이렇게 넘으셔야 하는 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멤버십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뮤테이션들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면 그리고 치유의 목적이 명확하신다고 하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치유가 난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이 카페는 이미 열어놨고 그리고 내 마음에 굳건해져서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호흡도 하고 태도 책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를 치유하겠다라는 마음이 쓰실 때 그때 가입하시면 되니까 서둘러서 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필요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목소리를 좀 감안하시고 계속 플레이하면서 태도와 책임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반복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